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정말 재밌고 쉽고 빠르게 논문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좀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렵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재밌게 그리고 나의 전공을 좀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신선한 학술적 논문 쓰기 찾고 계시는 연구자분들,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로 과연 그 제목 어떻게 정할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는 주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읽는 사람, 심사자 혹은 독자를 뭔가 끌리게끔 하는 그런 신선하면서도 또 학술적이면서도 트렌디한 그런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논문 고수들 그 고수님들은 어떻게 제목을 정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논문을 작성하고 또 가르치면서 좀 터득해온 그런 방법들, 요령들을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게 영상 촬영을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었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많은 영상들 디벨롭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정 링크에 또 제가 이 제목과 그리고 또 논문 구조에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짧은 전자책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목을 정할 때는요. 무조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뭐냐면 내 논문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종류에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제목이 현저하게 바뀝니다. 자, 논문의 종류는요, 크게 이렇게 나뉘죠. 고찰 논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찰 논문. 그리고 또 이 고찰 논문 단순 고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체계적 고찰. 또 거기에서 또 나아가면 또 방대한 부분의 고찰을 연구하는 메타 분석. 그리고 실험 논문, 질적 논문, 작품, 설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논문의 종류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목은요, 일단은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논문은 어떠한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제목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제목을 잘 정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제목 자체를 잘 정해줘야지 논문이 한 길로 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목을 딱 설정을 잘 해둬야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문항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고찰 논문부터 보시면은요. 고찰 논문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면 제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뭐에 대한 고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 리뷰 같은 경우, 단순 고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찰 이런 식으로 많이 제목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디벨롭 해보면 체계적 고찰이라는 논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목에서는 보통 이렇게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제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메타 분석을 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메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프로그램이나 패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효과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치를 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 전 단계까지의 논문이 이제 체계적 고찰인데 제목에서도 뭐뭐뭐뭐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냥 고찰에서 체계적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 분석, 뭐뭐뭐뭐에 대한 메타 분석.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실험 논문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실험 논문. 실험 논문은 뭐를 위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실험 논문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실험에 대해서 무슨 평가면 평가, 뭐에 대한 반응이면 반응,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질적 논문도 뭐뭐뭐뭐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 연구. 작품 논문은 무슨 작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건데, 여기서 제목이 연구 방법을 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예고편 같은 그런 건데, 특히 이 설문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 영향이니까 뭔가, 회계 분석이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예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연구 방법이 좀 드러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아직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럼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제목을 지을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내가 정한 주제가 있다면요, 그 주제에 어울리는 키워드. 예를 들어 우리가 초록을 작성하게 되잖아요. 논문에서 초록을. 그 초록을 작성하고 거기에서 나의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5개, 6개 이렇게 단어들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키워드를요, 저는 주로 이렇게 네이버 학술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해서 제가 좀 검색할 때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검색창에, 이 학술 정보 검색창에요, 단어를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심리 쪽으로 쓰고 싶다. 검색창에 심리, 이런 식으로 칩니다. 그럼 이 심리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쫘라락 제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이 국내 저널이다, 국내. 그럴 경우 전 최신순으로 봅니다. 최신순으로 설정을 해서 봐요. 그래서 이 국내 저널을 타겟팅으로 할 때는 좀 트렌디한 그런 감각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좀 최신순으로 논문 제목을 많이 서치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예전에는요, 뭐, 2010년도 있잖아요. 2010년도에는, 무슨 학위 논문을 쓸 때, 뭐뭐뭐뭐에 관한 연구, 뭐의 연구, 뒤에 무슨 무슨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연구라는 거를 제목에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뭐, 실험 연구, 아니면 뭐, 실험을 통해서 개발하는 연구에서도, 뭐 개발에 관한 연구, 뭐,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요즘 트렌드는요, 이 연구라는 말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려요. 뭐뭐뭐뭐 개발, 뭐 아니면은 뭐뭐뭐뭐 프레임워크 도출, 뭐 이런 식으로 연구라는 단어를 제목에서 안 쓰는 경우가 좀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연구에도 이 제목에도 트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건 어디에서 좀 많이 탄력적으로 작용하냐면 국내의 저널을 타겟으로 투고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내 또 논문을 제목을 만들 때 국내 저널을 타겟으로 하는 제목을 만들 때 물론 요즘에는 뭐 AI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나는 뭐 이런 키워드고 제목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이러지 마시고 사실 그럼 좀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왠진 모르겠지만 작성을 하다 보면은 또 내 생각대로 안 가져요, 잘. 근데 저는 이 국내 저널을 타겟으로 하면요. 이 해외 논문을 주로 많이 찾아봐요. 해외 논문을 일일이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스크롤 하면서 제목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제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단, 번역해서 보시지 마시고 원문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목의 느낌을 보는 거죠. 필링을. 반대로 뭐 SCI나 스코프스 이렇게 저널을 타겟팅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외 논문을 이제 타겟으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설정을 할 때 국내 논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최신 순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의 주제와 관련 있는 아주 오래된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런 논문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제목들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의외로 게재가 잘 되더라고요. 어, 제가 한 방법이 저는 여러 방법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거 은근히 괜찮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먼저 마인드맵으로 한 4-5가지 도출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학술 검색에다 검색을 쭉 해보면서 샘플 제목을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면 그때 AI한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셔라. 그러면 좀 더 질 좋은 제목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이것의 제목을 짓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학위 논문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학교에 정해진 플랫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학술 논문은 바로 이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학회지가 정해놓은 그 프레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꿀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방법인데 요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요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